급판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올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4시간 봉상에서 이동평균선 7일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좀 줄줄줄줄 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얘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로나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의 조그마한 어센딩 그리고 이렇게 큰 어센딩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뚫어주지만 조정이 오고 또 조정 주고 박스권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도 여기서 눌림목이 오는 거는 되게 정상적인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다시 천천히 올려주면서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 좀 더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던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9월 달에서 중순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빙이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당장도 보세요. 여기서 장대 양봉 나왔다가 한 이틀 정도 횡보하고 장대 음봉 같은 거 나오니까 또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의리일비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저점을 계속 낮추는 형태의 모습이다가 지금은 저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잘 안 가는 거지 안 가고 있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적인 범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가 이 횡보 구간, 이 박스권 구간, 비트코인 기준으로 박스권 구간을 상방으로 뚫어내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자리가 없어요. 여기를 뚫는 순간부터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뚫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는 생각보다 천천히 오르니까 이거는 다 이제 기회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의 움직임들마다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9월달까지는 천천히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길면 10월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지점을 뚫는 날이 올 것이고, 이걸 뚫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항상 장대 양봉이 나온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신고점을 확정하고 나오는 그런 구간들에서 보면은 항상,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그냥 뚫는 게 아니고 장대 양봉으로 뚫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4주 동안 올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이때도 보시면 여기서 신고점을 뚫는 그 시점부터 있죠. 여기서 뚫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주 동안 양봉이 나온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하나에 일일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S&P와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올랐을 때 비트코인은 얼마나 오르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항상 끼 맞추기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1년이나 2017년이나 이럴 때 코인을 하러 온 거예요. 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여러분들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군보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 않고 덜 오른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코인을 했을까? 그죠? 항상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시작한 이유, 항상 고점에 여러분들이 물렸던 이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점이었던 이유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다 올라서 온 거고, 그때 오를 때는 얘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괴리가 심하다면 이 갭만큼 혹은 그 이상만큼 비트코인이 더 따라잡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냐면 지금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항상 그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주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러한 포물선을 그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이제 12월이 정점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한 25년 4월이나 뭐 한 8월 정도? 이때가 고점이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쭉 이었을 때 여기서 매물대를 쌓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장대 양봉을 주면서 고점을 뚫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안 준다. 이게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9조 달러 규모의 블랙록이 자사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비트코인 ETF를 매수했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연기처럼 조용하다. 저는 아직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저도 항상 신기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왜 시장에는 당장 변화가 없으며, 얘네들이 샀던 지점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고점 영역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이 시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출발시킬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건 이 지점 자체는 아직까지 정말 저평가의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비슷한 말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이 지날 때는 항상 이 말이 후회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ETF 승인되고 떨어지니까 야 블랙록 들어온다면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했다가 여기 오르니까 갑자기 블랙록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유들은 나중에 붙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장 괴리가 있을 때 원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을 천천히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끝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 여기도 후회, 여기도 후회 이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박스권이 돌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사람들이 이때 왜 안 했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채널을 보면은 항상 얘가 빨간색에 있다가 초록색 지점에 온 다음에 이러한 횡보 구간을 거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 위를 돌파하고 초록색으로 바뀐 다음에 이런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있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뚫게 되면 그때부터 장대 양봉을 그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3, 4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부터 비트코인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의 3분기도 조금 있으면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하긴 뭐 3분기라고 하는 건 어쨌든 9월에 올라갈 가능성을 어쨌든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74,000이나 이런 지점들을 뚫는 순간부터 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가 되면은 숏이 또 크게 청산이 될 거기 때문에 청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스퀴즈가 나서 반대로 뭐 롱이 잡혀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보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20%가 리플에 투자 의향이 있다 이러는데 이것도 조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플릭스 영상 찍으면서 얘가 차트가 진짜 좋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뭔가 위로 터지려면은 이 정도의 이슈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것도 나중에 되면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아닌 연계성에 윤동을 드리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 그럼 비트코인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덤이에요. 자 항상 여러분들 뭐 시장에 하입이 먼저 붙는 거랑 나중에 붙는 거랑 뭐가 더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나중에 붙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21년도에 2017년의 사이클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2021년을 보면서 아직 좀 남았는데 너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딱 4월 5월 달쯤이었는데 21년도 2017년에 비해서 21년은 너무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더 가겠지 했는데 불안하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이거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좀 불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덜 갔기 때문에 17년보다 더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때가 좀 패착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입이 붙어야만 우리가 17년처럼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중들이나 아니 뭐 기관들 중에서도 혹은 채굴 기업들 중에서도 좀 새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늦게 들어와야 그래야 장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더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하면서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밈도 약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얘가 여기에 있어서 눈독을 받는 시점이지만 채굴을 기업하는 투자자들이, 근데 나중에 되면 요걸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으면 그때는 이거 관련해서 또 돈이 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 뭐 나쁘진 않고, 그리고 EY와 연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뭐 결국 나중에 디핀으로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디핀은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코인도 있죠.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목 상태가 아직 안 좋지만 오늘은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오후에도 영상을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